청소년 산업공학 캠프가 열린 서울대학교. 고등학교 2학년 예비공학도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는데 이곳에서 고등학생들을 돕는 오늘의 주인공,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에 재학 중인 박보경 양이다. 부력장치를 만들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무젓가락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일단 지지는 되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너네가 구체화해봐봐. 어떻게 할지. 단순히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 구조를 너네가 생각을 하고 부력장치 어떤 모양으로 할지 생각하고 대칭으로 해야 될 거야. 고등학교 시절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고 노력해 서울대 공대에 입학. 예비공학도들의 멘토로 나설 수 있었다는데 그녀의 공부법은 무엇일까? 정해진 양의 공부를 끝내기 전엔 책상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보경 양. 그런 끈기 때문일까?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지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보경 양의 발목을 잡는 것도 있었다. 바로 꼼꼼하지 못한 성격. 때문에 계산 실수가 잦았는데 특히 기하와 벡터를 수식으로 풀었던 보경 양은 잦은 계산 실수 때문에 난관에 부딪혔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보경 양. 기존의 수식을 이용한 방법을 제외, 벡터와 좌표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풀이를 시도해봤는데 계산 과정을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맞는 문제풀이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다. 계산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많이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자체에 별로 익숙하지 않고 실수도 잦다 보니까 기백을 풀 때 기백에서 배우는 내용보다는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활용하는 거죠. 조성을 통해서. 이후 자신이 찾아낸 공부법을 친구들 앞에서 설명.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보완을 하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는데 보경 양은 어떤 방법으로 기하와 벡터를 정복한 것일까?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어디론가 향하는 보경 양. 보경 양이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친구가 기백에 고민이 많다고 연락이 와서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기하와 벡터 문제풀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학생은 누구일까? 안녕하세요. 너가 그 연락한 친구야? 네. 강서고등학교 1학년 오현택 군. 기하와 벡터에 대한 문제풀이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이다. 기백 공부에 어떤 고민이 있어서 연락을 한 거야? 기백은 이렇게 도형들을 다루는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는데 저는 도형 문제 같으면서도 도형으로는 하나도 푸는 문제가 없고 다 모든 문제를 좌표를 잡아서 풀기 때문에 답은 나오지만 뭔가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좌표를 푸는 거 말고도 더 좋은 풀이법들을 많이 알고 계시다고 들어서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됐어요. 그러면 너가 지금 문제를 풀 때는 보통 다 좌표로 풀고 네. 결국 기백 문제에 있어서는 계산 실수나 시간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 거야? 네. 저 집에 그 상자? 접근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는 기하와 벡터. 현택 군이 알아내지 못한 접근과 풀이법을 보경 양은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러면 먼저 너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볼 테니까 네. 한번 풀어볼래? 이거. 평소 자신이 하던 대로 문제를 좌표화해서 풀어보는 현택 군. 실제 기하와 벡터를 풀다 보면 공간 좌표화를 통해서 함수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풀이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푸는 게 원래 사각형 나오면 보통 좌표를 잡잖아.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나오면 좌표 잡기도 편하고 네. 0,1, 0,0, 0,1 이렇게 잡으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되게 복잡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얘를 도형으로 풀 생각을 해. 이 평면이 결국은 보조선을 그렸을 때 이 평면이랑 같은 거잖아. 네. 그러면 얘랑 수직인 덥선 벡터가 뭔지를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여기가 수직인 덥선 벡터겠지? 네. 이 평면도 마찬가지로 보조선 그렸다 치면 이 평면의 수직인 곱선 벡터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법선 벡터만 다시 보면 이 벡터랑 이 벡터 사이의 각이 세타인 거고 코사인 스타를 구하는 문제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정삼각형인 걸 알 수 있고 코사인 스타가 바로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지. 정삼각형이니까. 네. 2분의 파이 이렇게 있어 2분의 1. 그럼 답은 4분의 1이 되고. 와. 진짜 빠르네요, 이게.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어떤 관점에서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일단은 항상 문제를 읽고 문제가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였잖아. 그러고 나서는 보조선을 그어. 가상의 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한 보조선을 보고 그리고 나서는 하위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하위 개념들을 이용하는지 이제 설명해 줄게. 네. 이게 처음이 층인데 그 내분 알아? 네. 내분 하는 거 뭔지? 네. 중학교에서 배우는 내분 정의를 수직선 위에 B랑 B랑 A가 있다 생각할게. 네. 여기를 1대2로 내분할 거야. 그러면 이 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3분의 A 플러스 2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네. 그러면 이거를 벡터로서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비벡터 두 개를 이동한다고 치면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니까 이게 A 플러스 2 벡터가 될 거야. 네. 얘를 연장해서 그리면 여기가 1대2잖아.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벡터가 A 플러스 2B 벡터인데 얘랑 같이 B랑 A의 1대2인 지점이 되는 거지. 네. 그럼 얘를 단위화시킬게. 3분의 1로. 네. 그러면 이 직선이 될 거고 여기가 똑같이 2대1인 지점이 되겠지. 네. 그리고 이 벡터는 3분의 2 벡터 플러스 2B 벡터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내분을 벡터로 표현을 한 거지. 느낌은 잘 잡히는데요. 근데 정확하게 층위가 어떤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분이 있고 이 선분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있을 때 이 네. 점을 어떤 받침점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무게 2, 여기에 무게 1 다는 것처럼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개념이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벡터가 쌓여서 층처럼 보이잖아. 네. 그래서 원래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층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 네. 그치? 그래서 얘는 1층, 얘는 2층에 있다 생각하고 얘는 3층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문제에다가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려면 선분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삼각형 ABC가 있다 생각할게. 이 안에 임의의 점 P가 있어. 그리고 그랬을 때 이게 1대1, 이게 3대2로 B가 주어졌을 때 이 개념을 이용해서 여기에 3, 여기에 2의 무게를 달아. 네. 그러면 여기에는 3의 무게가 달리겠지? 네. 이 가운데에는 이 둘을 더한 5를 다는 거야. 네. 그러면 여기는 5대 3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임의의 점 P가 있을 때 두 개의 B를 알면 나머지 B를 모두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층위를 이용하면 어떤 선분의 길이 B를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럼 왜 이 가운데에는 더한 게 쓰이는 거예요? 저는 평균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5점이라고 할 때 네. BC의 층위를 달면 얘는 2층, 얘는 3층이 있겠지? 네. 그치?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면 5층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 아래는 5층이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점은 8층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지? 말하자면 그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이 층위 개념을 어떤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 문제를 볼게. 네. 여기서 보면 AD랑 AB를 이용해서 DK 벡터를 표현할 거야. 네. 근데 이게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네. 근데 이 벡터는 이미 나와 있고 이 벡터는 얘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어. 네. 얘는 다시 이거랑 이걸 이용하면 되니까 쉽게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이거랑 이거의 비야. 이 두 개를 알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 네. 여기까지가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야. 네. 그치? 이제 여기가 1대1이고 여기 3대1인 걸 알아? 네. 그리고 구하려는 비는 이거니까 우주선을 이렇게 그을게. 층위를 쓰면 3, 1 달고 1대1이니까 3 달고 여기다가 더한 4를 달면 이 b가 4대 3인 걸 알 수 있고 이 b를 알면 결국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지? 네.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면 해당 선분의 내분점을 지렛대의 작용점으로 적용. 층위를 이용해 구하고자 하는 변의 길이 b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모든 변의 길이 b를 알고 나면 내분 벡터를 구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 사이에서 용어는 시소의 원리, 뭐 지렛대의 원리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실제로 벡터의 내분점 또는 외분점, 특히나 벡터를 표현했을 때 개수의 합이 2이 되는 상황 이런 게 이제 고등학교 기하 벡터를 공부하면서 등장을 하고 요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평형점이라고 하는 걸 잡습니다. 평형점. 그러니까 시소를 딱 보면 이렇게 무게가 달라도 그 무게가 같아지는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어떤 점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물리학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수학으로 벡터 해석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는 개념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수능 수학이나 입시 수학은 단순한 연산 문제나 단순한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해석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표현하는 개념, 굉장히 좋은 개념이지만 거기에 앞서서 이게 이렇게 되는 원리, 이렇게 되는 과정들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하고 강조가 되고 있고요.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쉽게 나오니까 좀 어마어마한 좀 쉬운 방법처럼 보여서 그 과정 없이 결과를 기억해서 문제를 쓱쓱쓱 푸는 것에 재미를 붙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